아 저는 장기 못 기다려요. 저는 좀 더 당장 살 수 있는 거 골라주세요 라고 하시면 지금에서의 엔터는 사실 중국이라는 시장이 저는 조금 더 기대감이 클 것 같다고 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내년 1분기 중에 이제 디어유에서 중국이랑 플랫폼 계약이 이제 거의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이제 버블이. 그래서 중국 관련된 회사들, 예를 들면 디어유라든지 SM. 지금 말씀드린 이벤트들이 한두 달 내에 나올 회사들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두 회사는 좀 더 단기적 시각으로 보셨을 때 괜찮지 않을까. 명확하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니 좋습니다. 굿모닝 이퍼머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다시 엔터주의 시간이 돌아오는 걸까요? 실적 부진으로 인해 올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던 엔터주가 최근 트럼프 리스크의 반사수에 또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서 반등 추세에 돌입했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주목받는 이슈가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현지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극적인 반전이라고 볼 수 있죠. 엔터주 주가 보면 뭐 올해 내내 정말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맞아요. 한 달 동안 보면 지난 13일까지 한 달간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 38%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이고 SM이 13%, YG엔터가 10%, 하이브가 4% 상승했습니다. 이거 정말 연중반까지 흐름을 비교하면 완전히 반전인데요. 맞습니다. 네. 사실 12월 초에 이제 저희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국가적인.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하이브를 제외한 이제 엔터 3사는 50% 가까이 올랐었고요. 이제 하이브도 그래도 한 30% 정도 올랐었던 굉장히 추석 지나면서부터 한 달 반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엔터가 계속 독주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조금 주춤합니다. 네. 최근에 주춤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단시간에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예. 밸류 자체가 살짝 부담이 됐다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JYP 엔터 좋은 거 맞는데요. 이제 12개월 포워드 PER로 봤을 때 한 22배, 3배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이브가 한 28, 9배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멀티플 자체가 조금 비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최근에 살짝 주춤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올랐었던 배경은 뭐 엔터가 이제 그쯤부터 뭐 사실은 이제 외부 영향이 더 크겠죠. 이제 트럼프로부터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조금 양호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제 형성이 되니까 모멘텀 측면에서 이제 엔터가 갑자기 오르게 된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도 뭐 트럼프 수혜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쵸. 트럼프 이제. 행정부가 1월에 출범하면서 나타날 여러 가지 부담감에선 엔터주가 벗어나 그나마 있다.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좀 맞습니다. 근거가 있을까요? 근데 뭐 사실 뭐 쉽게 너무 말들이 어렵잖아요. 쉽게 생각해 보면 뭐 관세 때릴 게 있냐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사람이 하는 거에 뭐 관세를 부과하기도 좀 그렇고 네. 공연이나 이런 거에 애초에 뭐 관세를 부과하기도 그렇고 뭔가 물건을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건은 뭐 수입해오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관세 이런 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실제로도 엔터라는 게 뭐 물건을 판다고 치면 음반 정도가 있겠죠. CD. 네. 근데 뭐 미국에서 CD가 뭐 그렇게까지 일본, 아시아에 비해서 많이 팔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제 받을 것도 없고 그렇죠. 뭔가 관세에 영향을 받을 것도 없다 보니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긴 그렇지만 트럼프의 관세로부터는 상대적으로는 영향을 덜 받겠구나. 약간의 도피처 성격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중국이라는 시장이 계속 조금씩 기대감을 불어 넣어줬어요. 네. 10월 달에 보시면은 이제 디어유라는 회사는 예. 중국의 텐센트, 그 이제 QQ뮤직이라고 하는 곳이랑 그 플랫폼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버블 같은 그런 버블포 차이나 같은 느낌의 이제 버블 플랫폼을 중국에서 콜라보라긴 좀 그런데 이제 둘이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또 넣어주니까 미국에서도 약간 자유로운데 뭐야 중국도 가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렇죠. 엔터가 같이 좀 맞물렸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엔터주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맞습니다.
뭐 누가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트럼프 뭐 반사수혜라기보다는 중국 방금 말씀하신 중국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 맞습니다. 실제로도 맞습니다. 그렇고 맞습니다. 가장 큰 시장 뭐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에도 시장 회복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 사실 한한령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엔터주들이 고생한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근데 뭐 최근에 한국인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 허용하고 이게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조금 문호를 열어주고 우호적인 게 된.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런 맞습니다.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맞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이건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한알령이 항상 매년 기대는 있어 왔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생각해 보면 2017년 이후부터 이제 팬데믹 지나고 나서 중국이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게 매년 있어 왔거든요. 예. 그리고 매년 연말 즈음에 저희가 항상 기대를 해왔어요. 중국 이번엔? 그리고 저번에도 사실 이제 한국의 그 인디 밴드가 중국에서 공연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진짜다 이러면서 이제 갔었는데 갑자기 돌연 취소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관계가 조금 위축됐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그래도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게 사실 진짜로 열리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열리는 게 아니냐. 이제 무비자까지 한국인이 중국 가는 거에 대해서 무비자를 열어준다는 것부터가 진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공연을 가게 될 때 무비자가 된다면 공연은 그래도 드라마 뭐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니 그래서 이제 엔터가 그중에서 가장 좀 급하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 노출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 이제 SM 그렇죠.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디어유는 중국이랑 진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으니까요. 텐센트 뮤직이랑 그러니까 이제 디어유, SM 이런 회사 중심으로 이제 최근에는 좀 더 올랐었던 배경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중국이 열리냐라고 하면 뭐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전면 개방이 되기까지는 저는 조금 시간은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이 중국 팬들, 그러니까 K-팝에 대한 중국 팬들의 기대감이나 기다림은 굉장히 뭐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 네. 기사를 보셨겠지만은 K-팝 스타들이 안 나오는 K-팝 행사에도 그렇게 팬들이 공연에 몰리는 거 보면 맞습니다. 실제로 K-팝 스타들이 가면 얼마나 환호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잠재력이 무궁한 시장인데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제한, 그쵸. 제어 때문에 못 하고 있다. 네. 언젠간 터질 텐데 이런 기대감이 그쵸. 뭐 있죠. 계속 있죠. 이게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중국에서 한국 국적의 가수들만 공연을 못 하고요. 이미 다른 국적, 다른 나라 사람들 다 공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것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데뷔는 했지만 국적이 한국이 아닌 사람들은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올해 이제 8월 달에 중국 그 SM의 이제 웨이브이라고 하는 중화권 국적의 7명의 멤버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공연했거든요. 한국 사람 빼고 하는 거죠. 애초에 거기 이제 7명 다 이제 뭐 태국, 대만 뭐 아니면 중국 이런 국적이라서 공연이 돼요. 중국인들이 이제 보기에 한국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뭐 상하이, 베이징 이런 정말 본토에서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월드 투어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K-팝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적이 한국인인 사람들만 안 된다고 하니 이게 참 기대감이 정작 계속 스타들은 빼놓고. 맞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다시 또 내부 얘기로 돌아와 보면 이제 또 호재가 내년에는 이제 슈퍼 지식재산권 IP, BTS, 블랙핑크가 이제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 기다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맞습니다. 정말 기다리는 분들 많은데 이게 투자 심리인지 긍정적인 요인이란 말이죠. 이 기록을 보니까 대단해요. 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 BTS, 블랙핑크 음반 판매량이 주요 4개사 총 음반 판매량의 14%예요. 이거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게 이 두 그룹이 이 엔터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해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앨범보다도 더 놀라운 게 공연입니다. 앨범이 사실 작년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방탄소년단 완전체의 앨범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이제 개인 솔로 앨범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2023년. 네. 네. 근데 공연 쪽으로 가면 사실 저도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 다들 기대를 하시는 게 방탄이나 블핑이 온다라고 하면은
몇 명이나 이번에 공연을 할까? 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앨범 몇 장 팔까보다는 이번에는 몇 명이나 공연을 할까? 근데 이제 여태까지의 공연 모객 일정을 봤을 때 블랙핑크가 22년부터 23년까지 돌았던 그 월드 투어가 210만 명의 모객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BTS 같은 경우는 팬데믹 직전에 이제 갑자기 이게 많이 확장되던 게 이제 끝나서 100만 명 남짓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트와이스도 23년에 이제 월드 투어 돌았을 때 한 150만 조금 넘는 150, 160만 명 정도를 했거든요. 네. 당연히 다음 투어는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BTS나 블랙핑은 300만 명까지도 가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인 시기는 사실 이제 BTS 같은 경우는 내년 4분기에 앨범으로 컴백을 한 이후에 26년부터 공연을 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조금 멀어요. 아직까지는 기간이. 다 제대로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대하시고 올해 이제 6월, 내년 이제 6월 정도면 다 돌아오시긴 하는데 이제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정비도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실질적인 투어는 26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블랙핑크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앨범을 내고 투어를 돌지 아니면 투어를 돌지 이게 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25년 하반기 아무래도 이제 3분기 말 정도부터 좀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시기는 좀 먼 거죠. 그러면 기대감으로 있는 건 맞는데 하반기 말고 이제 상반기를 채워줄 내용이 뭐냐 요거를 이제 좀 하나씩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주요 엔터사별로 이제 주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JYP 엔터 주가가 제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맞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현대 뭐 코스닥 시총 15위예요. 강점과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이제 강점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JYP가 추석부터 막 올랐었던 이유 중 하나가 스트레이키즈라는 가수가 공연을 너무 크게 한 거예요. 예. 횟수는 20회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다 5만 명 규모의 스타디움을 하니까 갑자기 100만 명이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저번 투어에서 70만 명 정도 모객을 했던 가수가 갑자기 190만 명으로 거의 2.5배 가까이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강점이에요. JYP는 미국 시장에서 생각보다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서 미국에서의 발판을 빠르게 넓힌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 그래서 JYP는 또 공연이 이제 특히나 미국에서 아레나 10,000명 이상의 공연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한 매출의 추가 RS 정산을 또 받습니다. 네. 계약을 그렇게 체결했어요. 이미 2023년부터.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공연을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좀 돈 많이 벌 수 있는 미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 이런 데서 규모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가수가 많다. 이게 강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본업만 한다는 거죠. 돈을 이제 허투루 쓰지 않는 사업이 본업만 한다라는 데서 이제 마진이 좀 잘 나온다. 이게 강점인데 약점이라고 꼽는다면 아무래도 이제 저연차가 좀 약하다라는 점 아, 차세대. 맞습니다. 있는데요. 이제 생각보다 다른 엔터사들의 비슷한 라인업들보다는 조금 약하단 말이에요. 앨범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약점입니다. 그렇군요. 하이브 얘기를 하면 뉴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참 네. 뉴진스가 보물 같은 하이브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존재인데 맞습니다. 어도어하고 이제 전속 계약 해지 뭐 3주 정도 됐어요 이제. 근데 이제 회사 어도어는 이제 이게 무효하다. 이게 계속 맞습니다. 뭐,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했죠. 법정 분쟁 상태인데 뭐 대표의 법적인 또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보면은 굉장히 이게 암초를 만나는 것 같은 하이브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뉴진스는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하이브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해. 아, 사실 하이브에 너무 좋은 가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제 돈 벌어다 주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뉴진스에 가려져서 우리가 너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걸까? 네. 근데 사실 여기에서 뭐 결론은 두 가지겠죠. 뉴진스가 어도어에 존속하느냐 떠나느냐 두 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미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2025년 숫자부터 뉴진스 관련한 실적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숫자적 타격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빼서요. 만약에 뉴진스가 어도어에 존속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숫자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컨센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뉴진스가 만약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숫자 타격은 없어요. 이미 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게 위약금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보면 어도어가 만약에 이제 잘못이다라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현금 지출이 있는 거지 실적 타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만약에 뉴진스가 존속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이브 입장에서는 돈이 나갈 일이 없는데 실적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뉴진스가 나가나 있으나 크게 지금 주가나 실적에서는 크게 타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지금 보실 거는 그냥 뉴진스라는 가수가 아 뭐 이렇게 뭐 힘들게 싸움을 하고 있구나 정도이지 이게 주가나 실적에 크게 미칠 만한 영향은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 투자자들로 봐서는 안심 요인인데 근데 크게 봐서는 뉴진스를 데리고 잘 가는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그렇죠. 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맞습니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제 사견인데요.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아이돌을 꼽으라면 저는 사실은 SM의 에스파 꼽고 싶어요. 네. 제일 히트를 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SM은 이번에 굉장히 뭐 호재가 많아요. 뭐 맞습니다. 영국 보이그룹 처음으로 데뷔했고 또 레드벨벳 아이린 오랜만이죠. 네. 솔로 앨범 기대하고 있고 SM 전망 어떻게 보세요? 아, SM이 제가 이제 항상 가장 정말 좋아하고 정말 응원하고 많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이제 회사인데 SM이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일이 짧게 보면 2달 내에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영국 보이그룹도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롯 아이돌도 데뷔를 하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내년 1월, 2월 즈음에는 또 신인 걸그룹이 데뷔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신인들의 라인업이 앞으로 1~2달 내에 계속 나온다, 이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근데 SM이 최근에 그 좀 띄우려 했다가 안 된 케이스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예, 이게 좀 잘 돼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SM이 참 호재가 많아요. 네. 호재가 많은데 이제 그만큼 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도 여기는 이제 정말 실적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 본업은 잘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에스파 너무 잘하고요. 그렇죠. 뭐 라이즈도 아직 앨범 컴백은 안 했지만 또 내년에 하면은 인기가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요. NCT 위시 너무너무 올해 2월 데뷔했는데 벌써 100만 장 이상 팔고 너무 잘해요. 콘서트도 최근에 끝냈고요. 그런데 연결 자회사에 있는 이제 드림메이커라고 하는 공연을 담당하는 자회사. 예. 공연하는 회사인데 SM이 이제 드림메이커랑 공연을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연을 하는데요. 많이 안 한 이유는 서로의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림메이커 실적을 보시면 올해 2분기, 3분기 다 이제 매출액부터가 이제 100억 원도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결 자회사에서 분기마다 3~40억씩 흑자를 내던 회사가 10억도 안 되는 혹은 적자 전환하는 이런 실적을 보이니 연결단에서 이제 실적이 좀 깎아먹는 게 우려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SM에서 뭐 SM CNC라든지 키스트 계속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팔려요. 여기가 이제 연결단에서는 또 실적을 또 깎아먹을 수 있는 회사기 때문에 정말 SM은 본업은 잘하는데요. 연결 자회사들에서의 실적이 약점입니다. 그렇군요. 요게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올해는 내내 안 좋았지만 내년은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여기 덧붙여서 내년에도 에스파가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 뭐 연말에 가장 히트친 곡이다 그러면 사실은 아파트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죠? 로제의 아파트, 블랙핑크 멤버 대단했죠. 지금도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밈도 나오고. 맞아요. 이제 블랙핑크 말씀드린 대로 재합체 활동을 앞두고 있고 결국 이제 YG 엔터 주가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인데 YG 엔터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YG는 올해 1, 2, 3분기가 다 적자였어요. 네. 그럼에도 이제 갑자기 막 실적은 볼 게 없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죠. 기대감 이슈가 하나로. 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요. YG에서 이제 로제가 이번에 아파트라는 음원만 냈을 때 네. YG 플러스 오르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놀랍게도 그 음원에 대해서 YG 플러스가 인식하는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네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앨범을 냈어요. 12월 6일에 정규 앨범. 그 앨범에서 나오는 음반 음원 유통은 플러스가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선공개를 했잖아요. 아파트 예. 곡만. 예. 근데 그 곡의 유통은 로제가 속한 미국 레이블에서 유통을 한 거기 때문에 아하.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수취한 이익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대감이 플러스가 유통하잖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YG도 기대감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나쁠 게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솔직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4분기도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적자를 전망하고 있긴 한데 이게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걸그룹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올해 4월에 이제 앨범을 내고 11월에 정규 앨범을 냈는데 앨범이 거의 100만 장 가까이 팔렸어요. 신인인데 네. 이제 데뷔한 지 6, 7개월 됐는데 100만 장 가까이 앨범을 팔고 내년에 벌써 월드 투어를 돕니다. 굉장히 YG가 행보가 걸그룹 이제 새로운 걸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기대감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YG도 내년에 불핑 전에 나올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대형사들은 여기까지 했고 이제 중소형도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되는데 큐브 엔터테인먼트 이게 여기는 이제 여자 아이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뭐 히트를 치고 있는데 재계약도 했고 맞습니다. 큐브도 그렇고 중소형 엔터사들은 좀 어떤 점을 좀 봐야 됩니까? 사실 지금 엔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에서 가장 주가의 등락을 결정했던 거는 소속 가수의 재계약 여부. 최근에 이제 큐브도 사실 그렇죠. 재계약 한다 만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게 가장 중소형한테는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형사보다는 IP가 적기 때문에 네. 한 명 한 명의 IP가 소중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소형사는 이제 이 IP 각자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컴백을 한다든지 새로 혹은 공연 일정이 나온다든지 재계약을 앞뒀다면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일정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소형도 좋지만 지금은 대형 엔터가 조금 더 이벤트들이 나올 게 많다. 마지막으로 내년 이제 엔터 업종 꼽아야죠. 투자 전략 좀 꼽아주시죠.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엔터는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신다면 하이브가 저는 그래도 제일 괜찮습니다.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이브가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하이브.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단기에 오를 만한 이슈는 딱히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이라는 거는 막 몇 년 본다는 게 아니고요. 내년 최소 이제 2분기쯤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좋아질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위버스 멤버십 플러스도 새로 생겼는데 예. 당연히 BTS 분들이 오시면 당연히 구독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이브가 이제 조금 더 투자하기에는 멀티플 자체가 조금 더 상대적 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편할 수 있는데 저는 장기 못 기다려요. 저는 좀 더 당장 살 수 있는 거 골라주세요 라고 하시면 지금에서의 엔터는 사실 중국이라는 시장이 저는 조금 더 기대감이 클 것 같다고 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내년 1분기 중에 이제 DOU에서 중국이랑 플랫폼 계약이 이제 거의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이제 버블이. 그래서 중국 관련된 회사들, 예를 들면 DOU라든지 SM. 지금 말씀드린 이벤트들이 한두 달 내에 나올 회사들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두 회사는 좀 더 단기적 시각으로 보셨을 때 괜찮지 않을까. 명확하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니 좋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사실은 중국발 그 한한령이 좀 풀리고 중국발 호재들이 좀 우리 엔터사에 좀 가득하기를 좀 바래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얘기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과 함께 엔터업계 주가 최신 동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홍선 앵커가 시장 전문가들과 오늘 우리 시장 전망 얘기 해드릴 테니까요.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